네, 뉴스 Q&A 시간입니다. 오늘은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 시행과 관련된 이야기들 박지은 기자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은 기자, 어제 이제 처음으로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상황이 어땠나요? 네, 지난달 30일부터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가 시행되면서 공시 의무가 발생한 투자자들이 어제 일제히 관련 사항을 공시했습니다. 네. 총 공시 대상자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합쳐서 17개였습니다. 건수로는 모건 스탠리가 248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네. 이외에 외국계 증권사들도 다수의 종목에 대해 공매도 잔고가 0.5% 이상이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네. 다만 공시 대상자 중에서는 자산운용사가 단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이었는데요. 또 개인 투자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해준 것처럼 기존에는 이제 헤지펀드사들이 좀 많이 이름을 올릴 것이다라는 예상은 했었는데 정작 운용사들 리스트는 안 보이네요. 네, 헤지펀드들이 공시에서 빠진 이유를 보려면 먼저 헤지펀드들의 공매도 투자 방식을 봐야 합니다. 네. 국내에서는 주식을 먼저 미리 빌려놓고 파는 이제 차입 공매도만 가능한데요. 따라서 헤지펀드가 국내 시장에서 공매도를 하려고 하면 주식을 먼저 빌리는 과정 그리고 파는 과정, 이 두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 헤지펀드 입장에서는 좀 약간 번거로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라고 하는 증권사의 한 업무 중 하나인데 이를 통해서 공매도를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즉 공매도를 실시하는 것은 증권사 이름으로 하고 이 수익이 증권사로 가면 이 수익을 다시 헤지펀드로 주고 수수료로 받는 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현행법에서 보고나 공시 기준은 실제 공매도 잔고를 들고 있는 사람 기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공시 대상은 대부분 증권사가 되는 겁니다. 예. 네, 방금 전에 저희가 이제 건수를 봤지 않습니까? 모건 스탠리가 248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설명을 들어보면 모건 스탠리가 공매도의 주범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비약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주가 하락이 베팅을 누가 했냐가 문제인데요. 네. 그렇게 따져본다면 헤지펀드가 베팅을 결정한 거기 때문에 네. 헤지펀드의 책임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공매도 공시제도를 통해서는 이 부분을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건데요. 제도 도입을 주도한 금융당국에서도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있었는데 해외 규제 수준을 맞추려다고 하다 보니 그런 높은 수준의 규제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해외 투자자들이 규제 부담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을 떠나게 되면 오히려 시장이 축소되는 악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높은 강도의 규제는 불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공매도 공시는 개인의 공매도 접근이 제한적인 만큼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자는 의도에서 도입됐는데요. 이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눈치를 보느라 오히려 투자자에게 혼동만 주는 것이 아닌지 좀 개선 사항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제도 자체의 의도는 좋았었는데 개인 투자자들에게 약간의 좀 혼동이 정말로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박지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